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이 강의는 황선홍 감독에 의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계속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축구 팬들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상대 선수도 인정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한 선수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선수를 선택하기 위해 뛰어난 능력치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한 선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잉글랜드의 선덜랜드에서 활약 중인 수비수 루크 오나이어는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를 창조했습니다. 오나이어는 풋볼조를 통해 여러 탁월한 선수들로 이루어진 완벽한 선수를 구성했습니다. 이 선수는 패스, 슈팅, 그리고 스피드 세 가지 능력을 결합했습니다. 이는 수비수에게 반드시 막아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패스는 케빈 더 브라이너, 슈팅은 리오넬 메시, 그리고 스피드는 손흥민이에요. 라며 오나이어는 특히 손흥민의 스피드를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내 인생과 커리어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어요. 그의 속도는 정말 놀랍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어요. 지금까지도 손흥민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손흥민과 함께라면 스피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오나이언의 발언에 대한 영국 TVR 풋볼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나이언은 틀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다. 3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골을 넣기 위해 전진하고 수비수들을 여전히 따돌리고 있다. 엔제 포스테코글로의 시스템에서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잘 보여줄 수 있으며 솔직히 그를 막아야 하는 수비수들에게는 절대적인 악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나이언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자주 경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대다수의 수비수들은 10년 동안 손흥민과의 대결을 견뎌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피니셔입니다. 이것이 손흥민을 EPL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 호티스퍼에서 가장 높은 최고 속도인 시속 35.36km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주력을 자랑했습니다. 손흥민의 인생골 이자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벌리전 70m 원더골은 그의 뛰어난 속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득점 장면입니다. 30을 넘은 올 시즌에도 손흥민의 스피드는 여전합니다. 최근 14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6분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 중 하나인 제레미 도쿠를 완전히 제압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미키 반더벤, 시속 37.38km 이지만 손흥민은 평균적으로 34에서 시속 35km 정도의 속도를 내며 리그 내에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한편 한국 축구대표팀을 임시로 이끌게 된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팀 내분을 일으킨 선수들을 징계하는 방법은 뽑지 않는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축구계에서는 황 감독이 이강인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27일 회의 결과 황 감독에게 축구대표팀을 맡기기로 했다. 3월 매치 기간까지 황 감독은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황 감독이 대표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2024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사태를 고려할 때 대표팀의 내부 분위기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두 공격수의 갈등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는 화해하며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 분위기를 흐릴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책임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표팀 소집을 거부하는 것 이외에 징계 방안을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책임은 있을지라도 축구계에서는 황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의 역량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강인을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후 부상을 입어 팀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강인을 아시안게임에 내보내기는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도 아시안게임 출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황 감독은 이강인의 합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강인이 팀에 합류했지만 이전에 대표팀 한 자리를 비워둔 채로 대회에 나섰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합류하지 않았다면 황 감독은 한 명 적은 인원으로 대회를 치러야 했을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 감독은 이강인을 적극 활용하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은 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감독은 이강인의 활용법을 안다고 자신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이강인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 오히려 황 감독은 손흥민과 접점이 부족하다. 축구팬들 사이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불리며 커뮤니티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팬은 황선홍 감독님, 탁구 3인방 호출한다면 보이콧합니다. 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축구팬들이 뒤집어지는 꼴을 보고 싶으신가요? 손흥민 선수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그래서 난 박항서 감독님을 원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극상 3인방을 차출한다면 다시는 축구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최악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 역량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선택을 KFA가 스스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황선홍 감독은 U23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겸직은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A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임명되면서 다가올 3월에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는 올림픽 대표팀도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가올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및 2024 AFC U23 아시안컵을 앞두고 중동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10회 연속 올림픽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감독 없이 최종 모의고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축구 종목에서 아시아 대표팀들을 위한 티켓은 3.5장으로 한정돼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는 우승, 준우승, 3위 팀이 직접 본선 티켓을 획득하며 4위 팀과 2023 아프리카 U23 네이션스컵 4위 팀 간의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 한국은 B조에 일본, UAE, 중국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회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은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선택 속에서 KFA는 황선홍 감독에게 대표팀 임시 감독직을 맡기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위원장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정몽규 회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는 당당히 나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